지난 3강 때 우리가 목표 설정하고 장애 찾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의 내용이 이제 그 우리 강사님으로부터 소개가 다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내용 중에서 이 목표에는 뭐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성과가 있다. 근데 오늘 특히 그 동기, 어떤 모티베이션, 이제 그게 목적에 해당이 되는데, 또 뭐 더 쉽게 이야기하면 why라는 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 목표 설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했던 게 야심찬 목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심차다는 게 뭐냐, 목표가 야심찬 목표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그냥 목표라고 했을 때하고 야심찬 목표라고 했을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 야심차다는 이야기는 도전적인 자세를 갖는다, 그런 이야기죠. 도전적인 이라는 뜻은 성공 확률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고 또 이렇게 목적, 또 뭐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그 모티베이션, why,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그 내가 왜 이런 목표를 세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제 그것이 야심찬 목표에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한 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 이제 뭐 몇 개의 그 실습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실습, 성공적인 전직 준비를 한다. 이제 그렇게 야심찬 목표를 정했는데, 제가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브랜드 정립이라든가 또 창업 준비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이게 목표가 아닌 야심찬 목표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창업에 성공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또 어떤 분 이제 그 매주 토요일 오전에 2시간 이상 등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 야심차다고 한다면은 뭐 앞에 한 2년 정도, 뭐 2년 동안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좀 들어간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뭐 활동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등산인가,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야심찬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 등산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이 등산은 기필코 뭐 해야 되겠다든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표현이 되면은 좀 더 야심찬 목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21년 올해 꼭 취업한다 그랬는데, 뭐 취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어떤 그 원하는 업종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좀 야심찬 목표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50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기 그랬는데, 한 뭐 6개월 동안 매월 이렇게 앞에다가 적어 놓으면은 조금은 더 야심찬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모아진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정한다면은 50만 원으로 생활한다기보다는 그 모아진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더 큰 목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기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또는 어디 어떤 분을 뭐 도와준다든가, 아니면은 큰 어떤 그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큰 어떤 뭐를 하나 뭐 구입을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년 1분기까지 개인 앱을 론칭한다. 근데 개인 앱이라는 게 뭐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앱을 하나 개발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목표는 금년에 개인 앱을 개발해서 100만 원을 벌겠다든가. 그러면 이게 성공 확률이 뭐 한 50% 정도 되면서도 보다 더 큰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 설정을 하고 장애를 찾는다는 거는 그냥 쉽게 뭐 하면 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목표나무를 쓰자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굳이 뭐 목표나무 안 쓰고도 목표 세워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정도의 일에는 굳이 뭐 목표나무 쓸 필요는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목표가 야심차다는 의미가 있을 그런 것으로 설정이 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학원 논문을 쓰겠다. 그거보다는 써서 심사에 통과한다. 뭐 이런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적을 때 하겠다. 굳이 뭐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소문으로 뭐 한다. 달성한다. 이렇게 적어도 목표로서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21년도에 농업으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리자. 올린다. 그러면 됩니다. 물론 뭐 같은 말이지만은 아무튼 목표의 어떤 문장으로서는 이렇게 올린다. 이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21년 3월부터 월 5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린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야심찬 목표가 돼요. 근데 더 큰 목표를 세운다면은 부수입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삼아도 더 큰 목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아까 야심찬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미 있는 일, 목적에 부합되는 일, 그런 것이 야심찬 목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50만 원 부수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로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삼을 거냐,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의지,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뭐 이런 것도 목표 설정의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러죠. 올해 10월에 있는 승진시험 합격한다. 좋습니다. 이거 자체가 야심찬 목표죠. 뭐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개의 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장애를 찾는 그런 이제 내용을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하고 장애를 찾는데 왜 하필 장애를 찾으면서 목표 달성을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그 우리 수험생들이 오답 체크를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답을 체크해서 그것을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어떤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장애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달성 확률이 더 크게 높아집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이 QCFE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목표 달성을 기획을 한다 했을 때 장애를 먼저 찾지 않고 곧바로 중간 목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게 그 TOCFE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장애를 찾은 다음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느냐, 이게 TOCFE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오답 체크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 장애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애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은 별로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장애를 찾는 좀 간단한 방법은 뭐냐?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 문제 발굴에서 했던 그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물리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환경의 어떤 제도나 주변 인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쭉 발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런 부분들을 열거를 해본다는 거죠. 나의 어떤 시간 금전, 지식 방법 이런 부분에서 장애가 있는가, 또 의지나 습관, 모티베이션, 또 환경의 어떤 제도나 주변 인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쭉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발산적 사고고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찾을 때는 바로 이 창의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장애다 싶은 것을 골라내 가지고 이제 중간 목표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논리적 사고, 수렴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애를 찾을 때는 발산적 사고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걸 생각하면서 그 중에 이 장애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장애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와 목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 야심찬 목표와 장애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야심찬 목표를 잘 정해야 이 장애를 찾기가 쉬워지고 또 장애를 찾으면서 야심찬 목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하신 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장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 빨간 글씨로 그 야심찬 목표를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야심찬 목표에 해당되는 장애는 뭐냐? 여기에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찾으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겠죠. 근데 찾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발산적 사고를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창업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애는 아니죠. 지금 창업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창업 준비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애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뭐 2시간 동안 등산을 한다. 매일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은 일어나기 어렵다든가. 근데 정말 나에게 그 등산을 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느냐? 만약에 절실함이 없다면 그것도 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절실함이 없다면은 무엇 때문에 꼭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목표 달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바로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장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친구나 동반자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이제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원하는 직장에 이제 취업한다. 오케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려면 나한테 전문성이 있느냐? 없다면 그게 장애고, 내 경력이 충분하냐? 부족하다면 장애고, 의지나 꾸준함이 있느냐? 부족하다면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찾을 때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폭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뭐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은 너무 그런 데만 좀 매달리는 것은 장애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또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한 달 생활을 하겠다. 여기도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게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절실함이 또 부족하는 것도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나 그거 50만 원 생활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한 70만 원 쓰고 80만 원 썼어.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면은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50만 원만 갖고 생활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목표 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절실함이 부족하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절실함을 키울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금년 개인 앱으로 100만 원 번다 했을 때 뭐 기술 테마 선정, 절실함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겠고 또 논문 심사에 통과한다. 그랬을 때 나는 왜 논문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절실함이에요. 화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화이. 이 화이를 한번 항상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이 목표 설정과 장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관심사, 지식 이런 것들도 장애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농업으로 1억 원 매출을 올린다 했을 때 뭐 시간이나 절실함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장애가 되겠죠. 예, 또 부수입을 올리겠다. 부수입을 올릴 계획이 없다. 이건 장애가 아니죠. 올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그랬을 때 이제 장애는 지식이나 능력, 기술, 체력, 뭐 이런 절실함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승진 시험에 합격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겠죠. 시간뿐만 아니라 체력도 장애에 포함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부 습관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리뷰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